이런 말도 쓰는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면요, 우선 최대한 멀리 있어요. 엮이면 피곤하거든요. 히렌츠입니다. 사랑의 잔소리. 조금 편안한 무드에서 진행해 보려고 장소를 바꿨습니다. 어떤가요? 오늘의 잔소리는 미성숙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특히 일할 때 좀 피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당연히 내가 해당된다면 고치는 방법까지 사랑을 담아 잔소리해드립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일했잖아요. 이런 타입하고 엮이면은 딱 피곤하다,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미성숙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어른인데 어른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말이죠. 나이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게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있었고요, 당연히 저보다 어린 후배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저래? 소리가 절로 나오는 미성숙한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늘 다짐하곤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단 멀리했어요. 이 미성숙한 사람은 말투에서 특히 티가 많이 나는데요, 특히 첫 번째 특징, 징징이 타입. 귀엽게 표현하자면 매사 징징대는 징징이 타입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럴 땐 안 귀여워요. 성숙과 미성숙을 가르는 기준이 욕구를 통제할 줄 아는가,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가, 표현을 성숙하게 하는가,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거를 당연히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면 성찰을 하죠. 반대로 아직 어린 아가들은 배고프면 울고 욕구가 안 채워지면 던지고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대로 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참 피곤합니다. 특히 어른인데 어린아이 다루도 살살 달래가면서 일해야 하는 저보다 윗세대인 어른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타입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나만, 내가, 나도. 매사 자기 중심적인 말투인데요, 늘 자기만 힘들고 제일 불쌍하대요. 여기서 포인트는 나만, 과한 자기연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특히 싸울 때 그렇게 말하면 힘들어, 뭐 맨날 다 힘들대? 아니 서운한 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싸워도? 나도 힘들어. 됐다, 말을 말자, 이렇게 되는데요, 일할 때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면서 명백한 실수를 했습니다.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감정적인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서둘러서 그분과 멀어지려 노력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반대로 균형 잡힌 성숙한 사람은 양쪽을 다 생각해 봅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하죠. 특히 성숙한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못하고 잘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거를 메타인지를 하죠. 미성숙한 사람은 특히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이건 청소년기에 발현되는 심리적 특성인데요,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를 기반으로 청소년기의 특수한 행동을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이 자기 중심성에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상의 청중, 항상 나를 사람들이 보고 있어 라는 착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 우화가 있는데요, 내 감정이 세상에서 제일 특별하고 아무도 이해 못해 라는 생각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사춘기 때는 저런 특성이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면서 사라졌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어른들은 청소년기가 지나면 이런 특성들이 점차 사라지지만 직업적인 특성이나 성장 환경 등으로 인해 이런 자기중심성이 두드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할 때 이런 징징이 타입 바꾸려고 하기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없죠. 멀리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면이 좀 있다 하신다면요, 우선 내가 이런 특성이 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화할 때 잠깐 멈칫하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인정 자체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서 내 생각에 틀렸을 수 있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히렌들이 극히 드물 거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진짜 이런 문제가 심한 사람은요, 히렌 채널 영상 자체가 알고리즘에 안 뜨거나 클릭을 안 해요. 미성숙한 사람 대화 중에 드러나는 두 번째 특징은요, 이 가짜 공감. 미성숙한 사람은 타인 이해도가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 감정에만 충실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타인의 감정에도 가짜로 공감하는 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곧바로 자신의 욕구에 충실해지는데요, 특히 대화 중에 가짜 공감을 한 다음에 얼른 본인 이야기를 수렴하는 정도가 심한 나중심화법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매사 본인 이야기를 수렴해요. 아 진짜? 아 맞다, 근데 나도 저번에는 이랬는데, 계속 본인 이야기로 이어져서 본인 이야기만 하다 끝난다. 저도 어릴 때는 종종 이 화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내 말을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컸습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느낀 건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목적을 떠올려 볼까요? 교감이잖아요. 교류죠. 대부분은 침묵이 목적입니다. 물론 일적인 대화는 좀 다르지만요. 인간관계 속 대화는 이런 나화법 늘 조심하려 합니다. 제 책에도 고백했지만 저는 K 장녀고요. 집에서도 늘 어릴 때 애어른 같은 포지션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저한테 상담을 했고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맨날 조언을 해주던 좀 건방진 그런 10대 딸이었는데요. 특히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강력하게 컴플레인을 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맨날 그분하고만 통화를 하시면 1시간 이상을 못 끊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엄마가 하신 통화를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이 아, 네 와 같은 리액션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만 1시간 넘게 이어지는 거죠.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래서 그분한테만 전화가 오면 제가 엄마 내가 일부러 소리 크게 낼게 밥 먹자고 끊으라는 신호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 가득한 저희 어머니는 그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그런 타입의 어른을 멀리 해야겠다라고 확신을 가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저희 집에 어려운 일이 좀 생겼는데요. 그분이 저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 저희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사정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요. 미성숙한 어른 그 자체였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욕구를 통제하죠. 특히 대화 중에 말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들을 줄 압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대화의 목적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나의 스피치 연습을 통해 말하기 스킬을 늘리는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관계를 쌓는 게 목적인가?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그럼 입을 닫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내 얘기는 타이밍이 맞을 때 또 할 기회가 있습니다. 막아뜨거나 상대가 질문을 하는 것처럼 무궁무진하니까요. 순간의 욕구를 참는 연습, 대화 고수가 되는 시작입니다. 마지막 미성숙한 사람의 말투 특징인데요. 3. 급발진. 특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버럭하거나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며 급발진을 하는 것. 대표적인 이 감정 표현을 못하는 미성숙함의 표출입니다. 성숙한 어른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더라도 이를 제어하려 노력하기 때문이죠. 보통 연애 초반이나 막 친구랑 친해져서 사이가 좋을 때는 긍정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미성숙한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요. 그 사람을 진짜 알려면 뭐 여행을 가봐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같이 여행을 갔는데 덥고 짜증이 나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다가 언쟁이 생겼는데 본인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잘 보시면요. 미성숙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지나친 욕설이나 버럭하는 것, 맥락 없이 짜증을 내는 것처럼 부정적 감정 표현의 급발진이 해당됩니다. 부정적 감정 표현은 누구나 하지만 적어도 조절을 좀 하잖아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선을 좀 많이 넘습니다. 감정 제어를 잘 못해요. 답이 좀 느려서 일이 진행이 좀 잘 안 돼. 그럼 일이 많은데 어쩌라고. 아니 왜 갑자기 화를 내. 조금 속도를 내달라고 말한 건데. 몰라. 네가 해줄 것도 아니면 좀 기다려. 뭐 자꾸 보채는 거야. 화딱지나게. 뭐 일이 많은 상황에서는 상대의 말이 나를 보채는 것처럼 느껴져서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매사 이렇게 자주 화를 내고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해서 상대를 누르려고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요. 함께하는 상대는 지쳐버립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다면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가라앉힐 시간을 벌어보세요. 지금 좀 바빠서 그러는데 10분만 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셔도요. 상대가 아니 지금 해야 해 하지 않는 이상 훨씬 덜 감정을 섞으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특히 급발진하게 된 원인이 상대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오랜 기간 정서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거나 평소 쌓인 게 많았다면 당연히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단편적인 특징 하나만 들으시고 자신을 너무 자책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화를 내야 되는 상대도 있고 급발진해야 되는 상황도 있죠. 모든 저의 이야기는 맥락 안에서 적용해주는 것 아시죠? 오늘의 사랑의 잔소리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저의 책 호감의 시작에도 써두었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께 추천해드리며 오늘 컨셉 어땠나요? 여러분의 의견 기다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하고 성숙해져서 만나요. 안녕.